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수동에 사는 62세 김상구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보낸 곳은 어디였습니까? 어린 시절은 그 비포장도로가 난 꼴짝이 마을인데 한 25가구 사는 동네, 작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한 5가구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충주는 언제 이주하셨대요? 충주는 한 2년 다 돼 가는데 지금 이사 온 지가, 내려와 보니까 낮에는 이제 도시처럼 좀 특별히 사는 곳하고 별 차이 없는데, 밤 되니까 한 9시 이후로는 거의 시골이나 마찬가지로 적막하고 좀 조용하게 살기는 좀 좋더라고요. 제일 인상이 깊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충주 내려오시니까. 충주 내려오니까 아무래도 도시에 살 때보다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시골 풍경 이게 인상이 좀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좀 시골이 처갓집이 가까워서 자주 주말이면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직인데, 지금은 보니까 살아보니까 한 2년 다 돼가지만은 마음이 이제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확실히. 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어릴 때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별명이 조금 특별했는데요. 제 별명이 이제 땡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성격은 좀 온순하고 좀 고운 성격이라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랬는데, 불의를 좀 못 참고, 좀 억울한 일 당하면은 그거를 못 견뎌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한번 일례로 친구들하고 이제 학교 갔다가 이제 방과 후에 이제 하교하면서 개울가에 올라오면서 고기도 잡고 이렇게 하다가, 저희는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농사일을 하기 때문에, 농사일 때문에 이제 다른 직업으로 마을 친구들하고 놀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집으로 이제 왔는데, 제 친구들 몇 명이서 아마 오이밭을 지나가면서 오이서리를 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오이서리를 하면서 밭 주인이 저를 포함해서 누구누구를 지목을 하면서 오이서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처도 안 갔는데 오이서리 했다니까 황당해서 이제 반론을 했죠. 그럴 리가 없다. 나는 그 근방에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봤냐. 동네 사람 몇 명 모아놓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소문을 내더라고요. 근데 억울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주인이 봤다는데, 목격자가 있다, 본인이 봤다는데 그래서 이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러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새벽 한 3시나 한 4시 됐을라나? 달이 이제 한 반 달 정도 남아있는데, 일나가지고 이제 낫을 갈아가지고 오이밭이 대략 한 20-30평 됐을라나요? 돌담으로 이렇게 둘러싸였는데, 그 밭을 갖다가 조금 제초 작업을 좀 해놨죠. 깨끗하게. 그랬더니 아침 되니까 동네에서 시끌벅적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동네 이제 쉽게 말해서 어머님들 모아놓고 이제 지목을 하는 거죠. 이제 누구누구 아마 그랬을 것이다. 제 이제 스타일을 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오해는 풀었는데, 사과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기억이 좀 있죠. 저는 어머님이 이제 원래 좀 그런 걸 좀 싫어했어요. 그래서 밭에 보면 수박도 심어놓고, 오이, 참외,
뭐 과일 나무도 몇 개 심었고 그 쉽게 말해서 그런 거 못하게끔 하려고 아마 어머님이 아마 그랬지 않았나 싶었어요. 어린 시절 가족과 뭐 특별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릴 적에 가족들하고 뭐 그런 추억은 없고 특별한 그거는 기억은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5남매인데요. 그 막내 여동생이 태어난 날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도 이제 우리 집이 이제 그 맨 바깥 그냥 창고방이라 하는데 방도 되고 이제 창고 겸 이제 쓰는 그런 방인데 겨울에는 이제 담배 잎을 갖다가 이제 선별하고 이제 담배 꼭지를 이렇게 묶는 그런 일을 했어요. 담배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도 이제 식구들이 모여가 그 방에서 이제 냄새 나는 방, 먼지 많고 그런 방에서 일단 담배 선별하고 있는 때인데 어머님하고 할머니가 이제 출산 때문에 어머님 출산하느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봤죠, 대략.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출산한 장면을 본 건 아니고 막내가 태어난 그때 뭐 출산하고 나서 이제 뭐 방 정리 정돈하고 뭐 이러는 걸 봤죠. 근데 그 기억인데 그 막내 여동생이 이제 그 다음에니까 한 기어 다닐 때쯤 됐겠죠 아마. 근데 그 막내 여동생이 이제 그때 한 2돌 안 됐겠죠. 한 1년 뒤니까 기어 다닐 때쯤 됐는데 마당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담배 농사를 하니까 전 식구가 다 달려들어서 이제 담배 이제 그 잎을 따가 와가지고 지게 지고 와서 담배 꼭지 요즘 말하면 지금 뭐 엮듯이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담배 건조창에다가 이제 매달아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이게 말리는 작업을 하는데 그 전 식구들이 전부 달려들어가 다 농사일을 하는데 마당에 이제 놔놓으면 지 혼자 기어다니면서 마당에 있는 거 뭐 입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다 입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닭똥도 집어먹고 먹을 거 있는 거 뭐 돌도 집어먹고 뭐 이제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닭똥을 집어먹고 막 그런데도 울지도 않았고 인상 찡그리면서 그걸 먹고 있더라고요. 그걸 목격했어요. 근데 그 기억이 나고 그런 이제 막내 여동생이 지금 이제 딸하고 아들 잘 키워가지고 지금 이제 시집 갈 나이 됐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제 나이가 이제 약간은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가 됐다는 거 이제 서서히 짐작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몇 살 차이 나요? 막내 여동생이 이제 11살 차이 나요. 지금 50대 이제 넘어갔죠, 이제. 좀 각별하겠네요. 생이라서. 많이 각별하죠. 왜냐면은 저 위에 형님이 5살 차이 나거든요. 5살 나는데 위에 형님이 이제 나고 아버님이 이제 그 군대를 갔었어요. 군대를 가다 보니까 이제 집안 일을 이제 그 형제들이 이제 맡아서 하다 보니까 형님은 제 밑에 여동생부터 해가지고 업어가지고 또 관리하고 뭐 케어를 좀 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나이 차이가 이제 11살 차이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막내 정도는 이제 업어 댕기고 애들 뭐 쉽게 말해서 좀 케어를 했던 그런 기억은 있어요. 가끔 이제 어린 시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어요. 옛날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은 뭐랄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뭐 유치할지 모르지만은 그때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사실은 조금 부모님이 워낙 부지런하고 이래서 일찍부터 이제 뭐 좀 가정 일을 좀 도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형님이 이제 학교 이제 읍내로 이제 유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장남 아닌 장남식으로 조금 뭐 집안일을 좀 하고 뭐 소도 좀 키우고 뭐 이렇게 하고 집안일을 좀 많이 좀 거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자기 자신한테 지금까지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전 뭐 자랑은 아닌데 약간 그 희망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한 8살, 9살이면 아주 애기잖아요. 집집마다 약간의 저거는 뭐 틀리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찍부터 아마 철이 든 건 아니고, 부모님은 워낙 좀 부지런하고 저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일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뭐 저 한 9살, 10살 때부터 뭐 지게질, 낫질은 뭐 기본이고, 뭐 그런 건 좀 많이 한 것 같고, 초등학교 때 뭐 몸무게 나가봐야 한 3, 40kg 밖에 안 될 텐데, 그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는 비로 세포를 졌었어요. 지금만 비로가 한 20kg를 알고 있는데, 한 60kg 정도 세포를 졌으니까, 그 정도는 지고 이제 그 화전민이 사는 그 산 꼭대기에 비료를 아마 세포를 졌는지 몇 포를 졌는지는 기억이 안 돼. 하여튼 세포는 지고 올라갔어. 올라가면서 산길이 무거우니까 또 한 포 내려놓고, 2포 지고도 또 무거운 거예요. 그러다 또 뭐 한 몇백 미터 가도 또 한 포 내려놓고, 한 포 지고 이제 목적지까지 이제 내려주고, 또 와가지고 한 포 지고 올라가고, 한 포 지고 올라가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내가 50원인가 아마 받은 것 같아요. 그 기억은 좀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저 어렸을 때는 이제 나중에 크면은 이제 목표가 좀 하나가 있었어요. 무슨 목표라면은 한 20대 때 됐을까, 한 20대 초반에 오토바이가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오토바이를 갖고 싶어가지고, 그걸 사고 싶은 게 이제 면허증을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허증을 86년도 제대하고 바로 땄어요. 그래서 바로 따가 86년도일 거예요, 아마. 바로 따가지고 오토바이를 그냥 샀어요. 사가지고 한 8, 9년 타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집안에 너무 반대가 심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걱정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사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승용차를 이제 딜러한테 불러가지고 10,000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차를 그때 이제 샀어요. 일찍이 사가지고 운전을 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34, 10,000원으로 한 30살인가 아마 제가 집을 하나 구했어요. 물론 뭐 대출도 좀 받고, 시에서도 주는 것도 좀 받고, 회사 대출도 좀 무이자도 좀 받고 해가지고 집을 그 당시에 하나 샀어요. 근데 한 10년 안에는 좀 내가 집다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되겠다 해서 38살인가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제 바람이 있다면은 전원주택, 그 마당 좀 있고 텃밭들 조금 가꾸면서 노후 즐길 수 있는 전원주택을 하나 더 구입해가지고 집사람하고 노후 준비를 좀 진짜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은 한 가지 있죠.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가족들한테 남기고 싶은 얘기는 뭐 아무래도 많지만은 간단하게 하면, 우리 집사람이 저 결혼해서 까다롭고 조금 저런 그 성격이다 보니까 좀 비유 맞추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까지. 그리고 뭐 아들 둘 키우느라고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많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 덕에
이제 올바르게 장성해가지고 지금 자기 역할을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뿌듯하고 고맙죠. 그리고 아들 큰놈 범이, 둘째 그냥 그다음에 그 동섭이, 며느리 큰 며느리 겸이, 나는 그냥 너희들을 갖다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니네 편이고, 그리고 나는 니네들을 항상 사랑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